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입니다. 아니죠, 19일이네요. 와, 날짜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초록불 유지되고 있는데, 솔라나나 리플, 테라 같은 것들이 좀 돋보이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오르곤 있지만 상승폭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7거래일 기준으로도 좀 내림세 보이고 있어요. 그래프가 좀 차이가 나죠. 차트가. 한 10위까지 디지털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 기준으로요. 반면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솔라나, 테라 상승세 뚜렷하고요. 그리고 폴카닷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분위기 좋은 게 솔라나나 테라네요. 내려가 보시면 아발란체도 오늘 헤드라인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자,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갑자기 뜨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투자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꾸준하게 커뮤니티에서 좀 챙겨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모든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를 다 찾아서 들어가서 매일매일 챙겨보고 싶지만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업비트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도지코인이 거래대금 압도적입니다. 오르고 있네요. 리플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상위권에 있는 거래대금 기록하는 것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좀 하락세가 짙은 것들이 많아요. 시장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2분기 매출액이 131% 증가했습니다. 밈주식과 디지털 자산 거래가 매출 극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공개된 연준의 FOMC 7월 회의록에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 리스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지펀드계 전설로 불리는 빌 밀러가 창업한 밀러밸류 파트너스가 지난 2분기 3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민은행이 선전시에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디지털 자산 기업 11곳을 단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65개 주요 국가 중 86%가 디지털 화폐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시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지난 7월 35만 달러 상당의 스시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발란체가 디파이 확장을 위한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유니온뱅크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헥스트러스트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는 보도도 나왔네요. 일단 헤드라인에서 좀 전해드릴 거는요. FOMC 회의에서 사실 주목할 만한 뉴스가 딱히 나온 건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이야 늘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경계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 크립토커런시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항상 따라오는 단어 리스크죠. 자, 리스크가 같이 왔는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럽다. 자,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요 코인데스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FOMC 회의에서 크립토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환영하는 분위기, 걱정하는 분위기 다양하게 있지만 이게 FOMC 회의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류로 이제 올라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코인데스크가 코멘트를 땄는데 예일대학교에서 금융안정 연구하는 스티븐 켈리라는 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테더의 시총이 엄청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심지어 그들 자신 스스로도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과연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제도권과 가상자산 쪽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브라질의 중앙은행 총재는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CBDC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클 그리고 브라이언 브룩스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브라이언 브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임한 바이낸스 미국 대표였죠. 이렇게 크립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크립토 업계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조금 배척을 하느냐 아니면 좀 같이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 것 같아서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특근법 이슈에 실명 계좌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비엔나 증시에는 크립토 ETP가 상장을 합니다. 사실 ETC 그룹이라는 곳이 여러 곳에 그동안 ETP를 상장을 해왔어요. 여기 있네요.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등등의 상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비엔나 거래소에 가는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ETP라고 합니다. ETP라는 거는 결국에는 ETF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건데 크립토에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권, 전통금융 쪽으로 벌써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무도 한국에서 주요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걸 들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데이비드 마커스가 크립토에 대해 이야기를 미디엄을 통해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원래는 리브라를 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한창 청문회하고 그 주커버그가 불려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런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페이스북이 그 다음에 이걸 이름을 DM으로 바꿨고 관련된 크립토 월렛을 노비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규제와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커스가 17억 명의 개인들이 전 세계에서 은행을 사용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 봐도, 이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페이먼트 결제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진다. 중국은 아주 빠르게 인프라를 디지털 위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리플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테크 냉전에서 중국에 지고 있다. 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약간 또 여기서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의 스탠스를 담은 그런 기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